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8시 33분입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좀 나스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바라볼게요. 이게 뭐 몇 분짜리 시황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라서 별도로 동영상을 분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분기봉이죠. 분기봉. 분기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고가예요, 고가. 예. 자, 지금 어쨌든 요걸 좀 확대해서 차트 꺼놓고 봉의 구조로만 한번 보자고요. 자, 대충 이제 고가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고가가 이 정도에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내용들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요, 가장 낮은 고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응? 가장 낮은 고가가 여기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고가 투자 신뢰도가 여기 때보다 더 낮아요. 그쵸? 자, 이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 이제. 자.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확정된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직 변수인 상태가 있어요. 미정인 거지, 얘는. 확정은 뭐예요? 종가예요, 종가. 예? 종가는 전분기에 내렸잖아요. 전분기에 내렸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종가잖아요. 근데 투심으로 보면 얘가 더 높아.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B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의 종가는 A의 종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쵸? C의 종가는 A의 종가보다 낮아야 돼. 근데 위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말도 안 되네.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맞지도 않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맞잖아. 보세요. 종가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야. 자, 이게 4분기고, 이게 내년 1분기고, 이게 내년 2분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언제까지 해당이 돼요?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승해도 내년 2분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내년 2분기까지 가야 될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1942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종가가 1942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를 깨야겠죠. 근데 저가를 안 깨.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죠? 1942로 가려면 저가를 깨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가를 못 깨게 하는 거야. 왜? 저가를 깨면 1942로 갈까봐. 예? 저가를 깨면 1942로 갈까봐 저가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자, 1942로 가려면 조건이 뭐냐는 거죠. 저가를 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가를 깨야 1942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깼다고. 그러니까 아직 못 간다고.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고가가 여기 있죠. 예? 고가가 여기 있다고. 근데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12,113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12,173까지. 자, 이 논리를 잘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도, 예?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해도 고가가 전봉의 고가, 즉 올해 최고점을 넘지 못하면, 예, 어디로 가야 돼요? 12,173 쪽으로 가야 된다고. 결국 12,173으로 가려면 저가를 깰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가를 깨면 어디로 가요? 12,17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저가를 깨면. 왜? 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가는 과정에서 종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1942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다가 감아 올려야 되는데 종가가 다시 땡겨. 예? 그러니까 12,173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감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가는 계속 땡긴다고. 왜? 얘는 종가 기준이잖아. 마감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끄집어 내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예, 지난 분기 저가를 깨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힘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전분기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버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자꾸 오른다고 막 공포심을 갖고 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버퍼가 있다는 거예요. 버퍼가 있다고. 그걸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아직 올라도 전고점을 넘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버퍼가 있다고요. 그게, 예, 보통, 예, 아이고, 보통 윗꼬리 음봉, 예, 윗꼬리 음봉은요 시가가 저항이에요. 예, 이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꼬리를 단 음봉이면 시가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시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까지 올라왔잖아. 예? 그러니까 내려가기에 딱 알맞는 형태를 지금 그리고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내려가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죠? 내려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봉을 잘 그리고 있다고.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 그랬잖아요. 15,114 위까지는 올라올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가.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저가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얘가 제일 높은 저가야. 근데 투자 심도가 이렇게 저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얘를 잘 안 넘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이 위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매수 가치가 없다. 예.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위로, 저 저가 위로는 웬만하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지. 적어도 제 아래에서 매수하고 싶으면 저 자리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기봉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설명 드렸잖아. 지금 이렇게 시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된다. 그죠? 고가만 안 넘으면 12,173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여기를 가려면 어차피 저가를 깨야 되기 때문에 저가를 붕괴해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하락해서 만약에 12,173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종가도 최저가기 때문에 1942로 갈 때까지 계속 아래쪽으로 끄집어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저가만 최저가고 고가만 최저가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땡겨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종가기 때문에 내려가면 끝까지, 예, 끄집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가는 내년 2분기, 고가도 내년 2분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 고가를 못 넘으면 내년 2분기까지 12,173 언더로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맞다면, 올해 고가가 맞다면
한번 쏟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봉. 분기봉. 요거 켜서, 그죠? 지금 상단선 왔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상단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매도라고 생각하면 상단선을 보시고, 매수라고 생각하면 하단선을 보시고 그래야 돼요. 하단선을 보고 매도를 보면 안 돼요. 상단선을 보고 매수를 보면 안 되고, 네, 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딱 포지션은 지켜야 돼. 내가 공격순지, 수비순지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플레이를 해야지, 수비수가 공격하고 공격수가 수비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상단선을 찍었죠. 상단선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데 뭘 고민해야 되냐?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저게 고가일까? 그죠? 네?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번 달에 고가를 찍은 건가? 아니면 고가를 한번 다시 만들까?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찍긴 찍었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온 거면 밑으로 빠질 거잖아요. 자,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잘 보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주봉이에요. 이주봉인데 이렇게 생겼고 지금 고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 얘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냐? 10월 9일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봉은 언제 시작하느냐? 23일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주봉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예. 요런 원리를 이용하면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보면 이거 재밌다니까. 원리를 모르고 보면 예,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심리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매트릭스가 뭐고 투자심리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횡보하는지 이런 논리적인 규칙을 알고 있어야 제가 계산하는 걸 푸실 수 있어요. 자, 고가 보여드릴게요. 고가 빨간 게 고가예요. 그럼 고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1번과 2번 중에 고가의 바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고가의 바닥이 있는데 2번보다 1번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고가의 바닥은 1번이에요. 그쵸? 1번. 예. 근데 만약에 다음 봉이 돼요? 다음 봉이 무슨 구간이에요? 1구간입니다. 여기서 1구간은 빠져나가는 값이에요. 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빠져나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봉의 고가가 현재 봉의 고가 2번, 얘가 3번이 되겠죠. 예. 자, 3번의 고가가 2번의 고가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0이 들어오고 여기선 1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0이었을 거 아니에요. 50이었는데 얘가 빠져나가잖아. 에? 그러면 여기 0이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40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왜 고가 투자 심리도가 떨어지는지 이해하셨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간다고. 예?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1번과 2번과 3번 중에 3번이 제일 낮잖아. 그럼 고가도 1번과 2번과 3번 중에 3번이 제일 낮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를 어디에 찍었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이 밑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번 달에 고가잖아. 그죠? 이번 달에 고가인데 다음 주가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얘는 11월 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봉이 현재 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현재 봉의 고가는 나온 거고 다음 봉의 고가는 15,017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고가가 나온 거면 얘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 15,017 언더로 내려갈 거라고요. 왜? 다음 봉의 고가가 낮아야 되니까. 에? 다음 봉의 고가가 낮아야 되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 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 윗꼬리가 길어지면, 예,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거면 결국엔 하락할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 어? 다음 봉은 15,017을 넘기 어려우니까. 자, 만약에 이번 달에 고가가 이미 나온 상태라면 15,017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15,017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그리고 얼마까지 이 위로 안 올라올 거예요. 15,017 위로 안 올 거야. 올라오더라도 다시 나가 자빠질 거니까. 예,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예, 이주봉의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 그죠?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주느냐, 아니면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고가를 넘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가까이 붙이면 고가를 넘을 수 있으니까 10월 달에 고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이걸 이제 넓게 벌리면, 그래서 고가랑 종가의 거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지금 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봉은 15,017을 넘지도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만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계산을 벗어나는지를 보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봉만 보고 이거 상승이다 하락이다 맨날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봉의 하단선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예, 상승을 막고 있지. 상승을 막고 있잖아요. 상승을 막고 있다고. 하락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오르는 걸 막고 있다고요. 내리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는 걸 보고 이게 왜 올랐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를 막아놨다고. 예? 이주봉도 위를 다 막아놨잖아요. 보세요. 다 막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 지금 주봉의 상단선이 어디예요? 주봉의 상단선이 여기잖아. 15,173. 그리고 이주봉의 상단선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14,979.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 없어요. 이주봉의 하단선 여기 있는데 14,777에 있는데, 예. 주봉의 하단선은 14,835에 있고, 월봉의 하단선은 어딨지? 여기 있잖아요. 아직 안 찍었다고. 그죠? 아직 안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만 보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다라고만 생각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르면 상승이고 내리면 하락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지금 이게 하단선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란 게 이렇게 올라오면 두 개를 보통 같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같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두 선을 같이 찍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제 상단선을 찍었으니까, 상단선을 찍었잖아요. 상단선을 터치했으니까 이게 고가냐 아니냐, 오와 아니냐, 그죠? 이제 이게 궁금한 거고, 얘가 고가라고 확정이 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하단선, 그 다음에 얘까지 누르겠죠. 근데 요게 저가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가니까 이런 식의 봉이 그려질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이런 식의 봉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여기를 찍고 감아가지고 요런 식의 봉을 그리거나,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가면. 이해되셨죠? 예, 이게 고가면 월말에는 이런 식의 봉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봉이 그려지면 이제 11월 달에는 더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11월 달에는 더 내리겠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그렸다라는 거는, 아, 저는 내려가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주봉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매수 못한다예요. 예? 매수 못한다야 매도를 할지 말지 걱정해야지, 여기서 자고 나는 매수해가지고 뭐, 예, 아니라고. 자리가 없다고. 자, 일봉. 예, 일봉은 다 깨졌죠? 다 깨졌잖아요. 이게 뭐 없잖아. 그럼 얘가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없을걸? 예, 없잖아요. 각도가 다 밍밍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단선 이렇게 내려오죠? 예, 위를 막아놨다고. 근데 오늘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물이 빠져요. 그럼 선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 얘가 더 내려가지. 그죠? 예, 선물이 빠지면 얘가 더 내려간다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 어? 그죠?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선물이 빠지면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줄이겠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요 뭐지, 트레이딩 뷰로 만든 거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80호? 80호만 빼볼까요? 네, 80호 추가. 여기서 지금 여기잖아요. 80호를 빼면 얼마예요? 40 1040 15,000 40여 이렇게만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온다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빼기 좋지. 저가만 깨면 무너지는 거예요. 얘는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이제 무너지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왜 하락에 유리하고 갭상승이 나오면 왜 상승에 유리한지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 툴을 안 써보고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구멍을 뚫어서 봐야 돼. 그래야 이평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구멍을 뚫겠습니다. 그쵸? 얘도 80호만 빼볼게요. 지금 숫자만 잘 유지해주면 다시 윗꼬리 달고 나서 다시 내리면 잘 내릴 수도 있어요. 예, 보세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5위평 꺾였죠? 그쵸? 5위평이 꺾였잖아. 요렇게 가다가 이제 5위평선 꺾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개파락이 의미하는 건 5위평선을 꺾었다. 그죠?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빠져나가는 봉이 얘잖아요. 종가가 얘가 빠져나간다고. 얘가 빠져나가는 거고, 새로 들어오는 종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하면 이평선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얘가 더 한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이평선이 어디까지 오겠어요? 자, 14,900까지 빼볼게요. 14,900까지. 종가가 14,900이라고 볼 때,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저기 이평선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네. 15,072. 그죠? 근데 여기 상단선의 위치는 얼마 있어요? 15,089에 있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요걸 찍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리면 요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5위평 타고 내려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22평 돌파했다가
무너져서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봉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봉의 추세가 무너져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얘가 무너지면서 얘만 무너지나? 주봉도 무너지고 이 주봉도 무너지고, 그죠? 남아있는 시간은 오늘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무너져가지고 이틀 동안 회복 못하면 결국에는 주봉도 하락해서 끝나는 거고 일봉도 계속 하락 추세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주봉이 하락하고 이주봉이 하락해서 끝나면 다음 봉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무너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고가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래쪽으로 이제 쏟아져 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관찰하셔야 돼요? 이번 주 주봉이 어디서 끝날 거냐? 이번 주 주봉이 어디서 끝날 거냐? 남아있는 시간은 3일이다. 어제만을 보고 이건 위로 가는 거고 이건 무조건 상방이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직 3거래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거래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서 봉을 어디에서 마무리해 주는지를 보시면 되고, 자, 월봉의 고점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음 달에 또 오르면 되지. 그런데 월봉의 고점이 나오는 거 더하기 이게 분기봉의 고점이라면, 왜냐면 지금이 월봉의 상단선만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분기봉의 상단선도 같이 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 가지고 월봉의 전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건 분기봉의 전봉의 저가를 깨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럼 분기봉의 전봉의 저가를 깨면 12,170대로 가야 되잖아요. 고가 때문에 고가를 못 넘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12,170대로 가고 1,900대로 가야 되는 그 스케줄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번 달에 만약에 윗꼬리단 음봉으로 마감하면 다음 달에 상단선이 딱 내려와 가지고 막아요. 그러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지. 월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어디였지? 월봉이, 잠깐만요. 이건 이제 다 보셨으니까 끄고, 예, 여기서 월봉으로 와서 요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시가 버전으로 보죠. 시가 버전. 과거. 예, 이렇게 과거로 보는 차트는 사실 다른 데는 없어. 이건 제가 만든 거라. 이 개념 자체를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요. 자, 14,262. 예? 14,262. 근데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이 투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을 경우에 다음 봉을 그리잖아요. 다음 봉을 그리면 상단선이 어디로 내려오는지를 봐야 돼요. 짠! 보세요. 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어디를 막아? 여기 시가를 막잖아요. 네? 요 시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등을 해도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면 이제 13,5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월봉은 추세가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요 단계예요. 요런 단계의 흐름인 거예요. 예? 요런 단계의 흐름을 이제 거쳐가는 거. 이걸 뒤집은 거니까. 다음 봉은 이걸 뒤집은 형태의 봉이 된다고요. 지금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 봉이 이 정도에 있는 거라고. 거꾸로 뒤집었을 때. 그럼 그 뒤로 나오는 봉은 이런 봉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동안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빼고 6개월이면 11, 12, 1, 2, 3, 4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볼펜까지 가겠지? 예. 만약에 늦게 간다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1200대까지. 늦게 가면, 빨리 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늦게 가면.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음봉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쪽으로 완전히 결이 만들어져요. 아래쪽으로 결이 만들어져야 떨어지는 거니까, 예.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방만 보세요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예,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지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런 식으로 뷰를 바라보고 있고, 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예, 점검을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무조건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제가 누구처럼 확률 99%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차트가 보여주는 대로 차트의 데이터대로 해석을 하지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자 이제 쭉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봉이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에 연연하면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를 몰라요.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모르고 맨날 오르면 슬퍼하고 내리면 좋아하고 완전히 조울증 걸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 오늘은 종가가 1구간입니다. 오늘은 종가가 1구간이라 오늘 하락하면은 최저가 모드에 걸려요. 예, 최저가 모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얘가 1구간이라 이렇게 종투가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서 종가가 최저치로 떨어져요. 그러면 가장 최저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한 14,995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번 봉에서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15,000 언더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5,000 언더에서 이제 끝나면 내일 우리나라는 개파락할 거고, 이제 개파락해서 만약에 하락폭이 좀 제법 크면은 내일도 외국인이 잘하면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처럼 계속 매수하면 짜증나던데. 그래서 좀 빨리 나스닥이랑 미국 증시가 내리고, 외국인도 좀 현물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기관은 제가 보기에 현물 살 생각이 없어. 네, 기관은 없고 지금 외국인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언제 현물을 매도할 건지. 자, 여기까지예요.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분기봉, 월봉, 2주봉, 주봉, 일봉 이렇게 싹 엮어서 설명을 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